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영장 기각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언급이 됐어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근데 1차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범죄 그 소명 부분 이 부분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증거 인멸 그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다. 네. 그 얘기는 소명이 다 됐다라고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그 사안 자체가 유심 칩을 교체했다든가 또는 이제 그 일정한 종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뭐 했다고 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이 공용폰에 여러 가지 목록을 다 삭제했다든가 이것을 이제 부각을 시켜서 영장을 재청구한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이제 회유나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그 불분명하다, 소명이 안 됐다. 이 점도 네. 함께 그 부각을 이제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그 알면서도 그냥 대강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 여론 자체가 상당히 미투라고 하는 시작이 됐고, 이제 이 고소자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도 다 드러내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불구속하기에는 무엇인가 여론의 지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라, 뭐 이렇게 떠민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상당히 좀 냉소적인 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이어서 영장이 그 기각됐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업무상 위력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애정행위 또는 뭐 불륜행위 뭐 그 정도의 한한 내용이지 정말 강제적으로 도지사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서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3번, 4번이나 이렇게 성인이 일정한 장소에 와서 성적인 것에 성적인 행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발적인 것이 아닌 이런 심증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깰 만큼의 검찰 수사가 촘촘히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이 계속 기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네. 자, 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를 했는데 사실 범죄 혐의는 똑같았고 그 조사 내용이 또 추가된 건 없고 다만 2차 피해와 증거 인멸 우려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두 번째 이제 고소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을 왜 추가하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영장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설은 뭐냐면 그 당시입니다. 이 두 번째 고소건을 추가하지 않아도 김지은 씨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일설입니다. 이설은 뭐냐면 이건 자체가 이 두 번째 고소는 이거 자체가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괜히 넣으면 김지은 씨 것까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넣었다. 이게 두 가지 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두 개 중에 왜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직 수사가 미진하다는 거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란 이 조직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재빨리 수사해가지고 영장에 더 추가하면 추가했지 수사가 미진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차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영장입니다. 1차 영장 때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범죄 소명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의 방어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밑에는 저간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이거 유죄되는지 잘 모르겠는 걸 이겁니다.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될 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이 부분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2차 고소 사건을 좀 더 철저히 수사해서 그걸 범죄 사실에 보태서 재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했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도 두 번째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설, 이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설 중에 방점을 좀 찍겠습니다. 아마 2차 고소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거 아주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본인이 나와서 얘기했던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됐지만 2차 고소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인 얘기들만 보도가 됐지. 아마 검찰이 봤을 때 2차 고소건은 김지은 씨 사건에 비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아예 자체가 낮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1차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고 두 번째 재청구할 때도 그것을 범죄 피의 사실에 영장 피의 사실에 담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두 차례 이제 성폭행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은 상습 성추행, 성폭행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혐의를 더 강하게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예. 처음에 2차 고소 사건이 나왔을 때 언론 보도에서 안희정 지사 힘들겠구나. 이건 구속도 되겠구나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2번 영장 청구할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피의사자 담지 않았다는 거죠. 수사가 미진했다. 시간이 부족하다. 어차피 안희정 전 지사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출국 금지는 걸려 있고 그리고 아직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금 더 수사를 보강하고 참고 자료를 진술을 확보를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서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얼마든지 영장 피의 사실에 포함시킬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것이거든요. 인력이 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까지도 그것을 범죄 자체를 담지 않았다는 건 뭐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 일부러 봐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이건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두 번이나 그 영장 피의 사실에 그 사건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네. 어쨌든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반격의 힘을 얻은 셈이고요. 검찰은 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추동력이 상당 부분 좀 빠졌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희정 지사 측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고양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계속 더 철저하게 부인을 철저하게 더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나는 합의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일단은 좀 힘이 실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법정에 가서 설령 이게 지금 구속이 2번 영장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 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과연 그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역시 그 어려운 것이구나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추가 혹시 이제 폭로자가 뭐 나온다든가 또는 관련된 뭐 촛불 입수해서 인지 수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상에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아가야라고 호칭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쁘다고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성추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만약에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그 공소시효 지금 기간 내고요. 또 뭐 고소가 꼭 필요 조건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니까 적극적인 뭐 인지 수사를 해서 이른바 그 상습성 뭐 이런 쪽에 논점을 맞출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검찰이 그렇게 할 과연 이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예. 부분도 하나의 그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조금 불만스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된 계기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그 폭로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뭐 새로운 그 내용인데요. 네. 뭐 우리가 보면 한 번 인사가 발령되면 사실 그거로 바로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네. 동일한 인사 발령 날. 근데 이번 그 사안에 있어서 나흘간 3번 이상의 인사 장소가 이제 바꿔졌다는 거죠.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여주지청에 잔류하는 이런 방침이었다가 의정부지검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시 전주지검으로 가는 것으로 예. 최종적으로 이게 결국 통영지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은 이른바 지금 그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를 속칭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연기되는 즉 한 장소가 정해지면 또 다른 장소로 가고 아마 의정부 지금 같은 날릴 장소가 아니라고 또 판단을 한 이런 셈이 예, 아닌가. 그래서 예. 결국 통영지청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적 추행의 폭로에 대한 일정한 응징과 보복으로서의 지금 인사 발령 사항이 아닌가.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저 사항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강요 내지 예. 즉 직권 남용의 혐의가 선명하게 되는 그 같은 지금 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흘 동안에 저렇게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여주지청에서 바로 이제 통영지청으로 내려갔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왠지 너무 멀리 갔다 속된 말로 여주에서 통영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복 인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이든지 인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태근
뭐 검사가 이게 기소가 된 재판에서 아니 서지현 검사는 뭐 이런 점이 이런 점이 있고 업무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내가 통영지청으로 보냈다라고 할 여지는 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의 예. 요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도 나온 거는 여주에서 통영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4일 동안 어쨌든 보면 3번인가 이제 발령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설사 서지현 검사가 너무나 업무를 못하고 업무 처리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건 도저히 여주에 있을 수가 없고 지방 멀리 내보내야 되겠다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4일 동안 3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함정 의심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보도가 팩트라고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부분에 직권 남용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아, 예, 아. 예. 인사보복 정황이 드러난 부분이 그러면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겠군요.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법 처리의 결국 이제 죄명 2개였어. 성범죄하고 이제 인사보복 요건인데 그렇죠. 성범죄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2011년의 문제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시 항상 미투 때 나오지만 친고죄, 비친고죄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친고죄 기간인데 서지현 검사가 어쨌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고소 기간을 도과돼서 안 되는 거고 성범죄는 네. 실제로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요. 예. 문제는 이제 인사 보복이 직권 남용의 문제인데 이 2015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게 정당한 권리냐 아니면 권한을 남용했냐는 건 좀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주에서 통영으로 한 번 간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인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사법 처리에게는 쉽지는 않으나 이 보도대로 4일 동안 3번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남용의 여지로 돌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마 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거로 보입니다. 예. 네.